네, 안녕하세요. 아까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수업할 건데 이 전 시간 수업이 조금 어려웠죠. 뭐 현재 완료 문법 같은 경우도 나왔었고 be going to 뒤에 명사 나왔을 때 동사 나왔을 때 어떻게 뜻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 좀 나왔고 또 뭐 어려운 거 있었죠? 어려운 것도 몇 개 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법을 배워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취업할 거고 영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언젠가 좋은 직장 가고 싶고 그러면 특히 삼성 G사트 볼 때는 영어 시험 봐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영어 필요할 거고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삼성 안 갈 거예요 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가든 공무원이 되든 하다못해 중소기업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중소기업을 가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영어가 필요한 날들이 와요. 중소기업 있는 데 가도 진급이나 아니면 뭐 상여금 같은 부분에서도 분명히 토익 영어 시험에서 분명히 관련이 되어 있을 거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분명 다른 지금 학교에서 하는 과목들보다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거를 얻고 싶을 때는 분명히 처음부터 뭔가 다시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안 해놨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시간이 있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조금 영어 공부를 해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 문법이라던가 이렇게 강의 같은 거 있으면 좀 보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지금 알지 못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만나면 조금 더 해주고 싶은 말들도 많고 해주고 싶은 수업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해요. 근데 곧 만났으면 좋겠지만 혹시 좀 장기화 된다고 하면 제가 좀 그런 기본 문법들을 강의를 좀 할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수업이 아니라 따로라도 올려서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금 질문을 해주시고 영어 분명히 중요해요. 영어가 영어 선생님이라서 영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정말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영어 할 줄 알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영어가 필요한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 준비를 잘 해놓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론이 너무 길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조금 수업이 길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짧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크게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으니까 좀 수업 보면서 짧게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글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저희 그 다음 페이지 펴보시면 이제 좀 긴 문장이 길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5문장으로 이루어진 아티클이에요. 근데 되게 길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고 하지만 5문장만 해석할 줄 알면 충분히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 뭐죠? Dream Jobs라고 해서 자, 꿈 직장 내가 하고 싶은 직업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Today's Teenagers 오늘날의 10대들 어디에 있는 UK가 어디죠? 영국이죠. 유나이티드 킹덤. 자, 영국에 있는 오늘날의 10대들은 많이 봤네요. Be interested in 뭐죠? 무엇에 관심이 있다. 자, 이거랑 같은 표현들 뭐 있었죠? 2개 더 있죠. Be into 또 be fascinated by 얘랑 be interested이랑 같은 뜻인 거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뭡니까?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teaching career. 자, 가르치는 직업에 관심이 있는데 얼마큼 관심이 있어요? most 엄청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In a recent survey. 자, 최근이죠. recent. 최근 서베이 조사에 의하면 12%. 자, 여기 그림 나와 있죠. 12%. education 나와 있네요. 자, 12% 정도는 said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들의 꿈의 직업은 can be found. 자, 여기 노란색 주셨는데 여기 약간 어려워요. 자, can이 뭡니까? can. 할 수 있다 라는 뭐예요?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오죠?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 나오죠. 자, 조동사가 혹시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조동사가 뭐냐면 can, will.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좀 크게 쓸게요. should, may, must. 자, 이런 애들 뭐 더 있지만 이런 애들이 조동사예요. 그래서
조자가 뭐냐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 조수할 때 그 조자거든요. 조동사,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조동사예요. 근데 이런 조동사 애들이 나왔을 때 뒤에 항상 뭐가 나와줘야 되냐?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can 뒤에 be가 나왔어요. 이거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좀 어려운 게 be found라고 뒤에 나와 있어요. be found. 자, be found, be 플러스 pp가 나왔죠. 혹시 be 플러스 pp가 뭔지 아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수동태, 그렇죠. 분명 몇몇 아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수동태를 알아야 지금 이 문장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수동태라는 게 뭐냐면 제가 나눠드렸던 PPT 화면을 좀 볼게요. 자, 영어에는 태라는 게 있어요. 태, 문장의 형태인데 두 가지가 있거든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중학교 때 분명히 우리가 배웠는데 그때는 뭔가 알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다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능동태랑 수동태라는 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능동태라는 게 뭐냐, 수동태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능동태는 뭐야? 라고 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동태 뭐야? 라고 하면 당하는 거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많아요. 무엇을 당하다, 저 중학교 때 학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라고 하는데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무조건 당하다 라고 하면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 일단 글을 한번 볼게요. 능동태가 뭐냐면 주어가 어떤 동작을 직접 하는 거래요. 직접 하는 거. 자, 지금 이 그림 봐볼까요? 여자애랑 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개가 여자의 팔을 어떻게 했어요? 물고 있죠. 자, 지금 이 그 말이 나온 건데 또 개 한 마리가 비트는 바이트, 물다의 과거형이에요. 물다. 자, 물었습니다. 사라를. 자, 지금 주어는 뭐죠? 개가 주어죠. 자, 물었어요. 누가 물었어? 사라가 물었어요. 개가 물었어요. 개가 물었죠. 주어인 애가 동사를 했어요. 자, 주어가 동사에 주체가 됐을 때, 쉽게 말을 하자면 주어가 동사를 했을 때 이거를 능동태라고 해요. 지금 주어가 개였죠. 개가 사라를 물었어요. 문 사람은 사라가 아니라 개야. 이렇게 주어가 동사를 했을 때, 직접 했을 때 동사의 어려운 말로 동사의 주체가 됐다라고 하죠. 동사의 주체가 됐을 때 능동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동사 현재가 들어가도 되고 과거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조금 짚고 넘어갈 수동태예요. 수동태. 자, 수동태는 분명히 어릴 때 배울 때 당하다라고 했어. 그래서 뭐 사라는 걔한테 물림을 당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을 건데 지금 자, 주어를 사라로 바꿔볼 거예요. 아까 주어는 걔였어요. 걔가 사라를 물었다.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주어가 될 거예요. 사라는 걔를 물었다가 아니죠. 사라가 지금 걔한테 어떻게 됐어요? 물렸죠. 자, 사라는 뭐였죠? 물렸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물렸다. 이거를 우리는 수동태를 볼 때 물림을 당했다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자, 수동태 일단 여기 설명을 볼게요.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영향을 입는 거. 자, 어렸을 때 우리 이렇게 배우죠. 당하다. 자, 물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나라 문법에는 수동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뭐 피동인가 사동피동? 뭐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국어 문법들 중에 약간 수동태랑 비슷한 거긴 하지만 수동태랑 엄연히 다르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이 좀 어색해서 수동태가 힘든데 수동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 이 문장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사라가 주어죠. 주어. 자, 주어가 자, be 플러스 pp의 형태로 바꿔줬어요. 자, 바이트의 pp형은 비튼이에요. 비튼.
자, 사라는 was beaten이라고 해서 얘 둘이 합쳐서 하나의 동사예요. 수동태형 동사. 사라는 걔한테 물렸다. 물다가 아니라 물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렸다란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물림을 당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아까 능동태는 주어가 동사의 주체가 됐었죠. 걔가 사라를 물었어요. 문 주체가 걔예요. 근데 수동태 같은 경우는 주어가 동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 사라가 문 게 아니라 문 대상이 누구예요? 주어인 사라죠. 이렇게 수동태가 능동태랑 수동태랑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당했냐 안 당했냐, 물론 형태로서 보면 가장 간단하죠. be 플러스 pp 동사가 나오면 아 이거 수동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해석을 할 때 이거 수동태인지 헷갈린지 어떻게 좀 이해가 머릿속에서 잘 안 됐을 때 아 주어가 동사의 대상이 됐구나, 물림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하면 분명 알아먹긴 알아먹을 수 있을지 모르죠. 이거는 좀 쉬워서 그런데 다른 어려운 표현들이 나왔을 때 좀 힘들 거예요. 지금 우리 본문에서 나온 표현 보면 좀 힘들거든요. 자, 그럼 본문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지금 can be found가 나왔죠. 자, 조동사 다음에 수동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동태 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수동태 할 수 있다. 근데 수동태 할 수 있다 아니라 수동태는 주어가 동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으니까 수동태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can. 자, 근데 be found. 자, found는 뭐죠? find. find 찾다의 분사형이죠. be found는 뭐 한다는 말이에요? 찾을 수 있다가 아니라, 주어가 찾을 수 있다가 아니라 주어가 찾아지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해석을 하기가 힘든 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형태로서의 수동태를 알아보기가 가장 쉽지만 해석을 할 때 어색하지 않게 해석을 하는 방법이랑 내가 말을 해석을 해도 좀 어렵게 내가 인지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어가 동사의 대상이 되냐 아니면 주어가 동사의 주체가 되냐, 이것만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수동태를 구분 지을 때 훨씬 더, 해석을 할 때 훨씬 더 매끄럽게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나는 뭐뭐뭐를 당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보다 아 주어가 동사의 대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동사의 대상이 주어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인지를 하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12%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들의 꿈의 직장이 can be found, 찾을 수 있다가 아니라 찾아질 수 있다, 발견되어질 수 있다. 어디에서요? in the field. 구역이에요. 영역이에요. 어떤 영역이냐면 education, 아까 나와 있죠. 교육 영역에서 찾아봐질 수 있다, 찾아질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꿈의 직업이 찾는 게 아니라 이 꿈의 직업이 이 education field에서 발견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좀 더 어떤 해석인지 잘 이해가 가나요? 잘 이해가 갔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 볼게요. also. 자, 다음 near the top of the list.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되게 짜증나죠. 아, 뭔가 알긴 알겠는데 정확하게 모를 때 그냥 하나하나씩 차근하게 해석을 하면 돼요. near, 가까이에요. 가까이. 어디 가까이? top of the list래. 리스트. 이 리스트의 끝 부분에 주변이라는 말은, 리스트가 탑이 여기 있죠. 이 끝부분에 주변, 바로 얘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얘. 자, 얘들은 뭐예요?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Jobs. 자, 이런 애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one. 자, 여기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봤죠? one, the other 이런 거 나온 것들이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건데, 자, 정확히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이 10%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누군지 알지 못해. 근데 걔네들이 걔네들 10% 안에 들어와 있는 정확히 알지 못한 얘네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hoping to work. 어디에서? in that sector. 그 섹터에서, 이 영역에서 일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잘 됐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careers 직업들이죠. 어떤 직업이죠? in construction 건설 뭐 또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건물 올리는 것들 한국말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less popular 좀 덜 인기 있다라고 했죠. 컨스트럭션이 지금 몇 프로가 나왔을까요? 그 책에 보면 5% 뭐 나와 있는데 저 지금 이 부분이 컨스트럭션 부분일 거예요. 5.3%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덜 인기 있다. less가 덜이란 뜻이죠. 더는 more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덜 인기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only 5.3% of students dream of building. 자, 오직 단지 5.3%의 스튜던트 학생들만이 dream of building 건물 올리는 거, 건설하는 거, 이렇게 집 짓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This result 이러한 결과, 이 결과가 무슨 말일까? 이 this result가 가리킨 결과, 바로 위의 결과죠. 이렇게 컨스트럭션이나 빌딩 하는 거에 꿈이 낮은 애들, 겨우 5.3%밖에 없는 이러한 결과는 make 만듭니다. people 사람들을 어떻게 걱정하게. 자, 근데 이 worry 동사 원형 나왔어요. 문장에서 동사 2개 나올 수 없죠. 근데 왜 동사 원형이 나왔을까? 이유가 뭐냐? make가 뭐기 때문이죠? 사역 동사이기 때문이죠. 사역 동사 혹시 아실까요? 사역 동사. 자, 사역 동사도 좀 짧게 보고 갈게요. 자, 사역 동사라는 건 뭐냐? 사역 동사도 우리가 분명히 배운 적들이 있는 애들이에요. 사역 동사. 사역동사가 뭐냐면 우리가 분명 배운 적들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지각동사,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이런 애들 보였을 건데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왔을 때라고 이렇게 뭐 오형식일 때 막 이렇게 뭐 어려워요. 뭐 설명 어려운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상대방이 어떤 동작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야, 너 이거 뭐뭐 해, 뭐뭐 하도록 시키는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해요. 자, 그런 게 let, have, make 세 개인데, 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let 뜻은 뭐예요? 자, let's go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let 뜻이 뭐죠? 그죠? 뭐뭐 하자, 가즈야, 하지야 그런 말이고, have는 뭐예요? 가지다. make는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역동사에서 쓰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let, have, make의 뜻이 아니라 사역동사로서의 뜻. 그게 방금 뭐라고 했죠?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의미예요. 시키다. 그럼 왜 시키다의 의미인데 왜 let이냐, have냐, make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냐? 약간마다 성질이 달라요. make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억지로 시키는 거. have는 약간 부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let은 뭐뭐 하도록 허락한다, 허락해주도록 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셋이 약간 달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배우는 건 make였죠. make. 아까 made 나왔잖아요. 제가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사역동사가 약간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make의 뜻이랑 사역동사의 make의 뜻이랑 뭔가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여기 보면 알 수 있어. 자, he made me happy.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다를 했어요. 만들다. 이거 사역동사 X라고 했죠. 왜 X냐? 자, 이 happy 부분이 형용사죠. 형용사. 명사 수식해주는 형용사. 두 번째 문장 볼게요. He made me go home early. 자, 그는 나를 go home, 집에 어떻게? 일찍 빠르게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일찍 집에 가도록 시켰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뭐뭐 하도록 시키다. 이럴 때 사역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리에 목적어 뒤에 자리에 지금 여기도 뭐가 나왔죠? go라고 동사 원형 나와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사역동사 make, have, let이 나왔을 때 목적어 뒤에 나와 있는 애들, 쉽게 말해서 어렵게 말하면 목적격 보호라고 해요.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만나서 수업을 하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좀 저도 되게 당황스러워. 근데 일단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중학교 때 좀 배운 게 기억난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하자면, 사역동사가 오형식 동사가 쓰여졌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왔을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사역동사가 오면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사역동사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간단하게 make, have, let이 나왔고 뭔가 내가 동사를 쓰고 싶은 표현이 왔을 때 그 부분에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아니라 ing가 아니라 동사 원형을 쓴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해도 제가 다음번에 만났을 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오늘 수업은 성공해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갈게요. 지난 선생님들이 대부분 여러분들 되게 잘 지도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한 번도 수업을 안 해봐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부터 다시 볼게요. 자, 이러한 결과들 5.3%밖에 컨스트럭션이나 빌딩에 꿈에 있는 이러한 결과들이 사람들을 worry, 걱정하게 만듭니다. 걱정하도록 시킵니다. 뭘? 덜. 또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자, 여기 다음으로 얘부터 얘까지 해석하고 이 부분에 이 말이 똑같이 들어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할게요. 그래야 해석하는 게 편하니까. 자, 이 결과는 사람들이 덜 걱정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부분을 덜 걱정하게 되냐면 about에 나와 있는 부분. Future of Science, 미래의 과학과 Teaching, 가르치는 거. 왜? Professional Scientific 아까 뭐 나왔죠? Technical Job 이런 과학적인 부분들은 10%, 12% 나와서 걱정을 덜 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Make People Worry, 이 결과는 사람들을 또 더 걱정하게 만들어준대요. 뭐에 대해서? About 뒤에 나와 있는 거. 누가 will build, 지을 건지, tomorrow's house, 내일의 집, 쉽게 말해서 미래, 앞으로 미래의 집들을 누가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더 걱정하게 만든대요. 왜죠? 왜? 겨우 5.3%만이 컨스트럭션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을 보면 학생들이 교육이나 과학 쪽에는 조금 더 전문적에는 좀 더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 건설 쪽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표현들이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지, 이거 수동태구나, 이거 뭐뭐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방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차분히 우리 단어 하나하나씩 모르는 거 찾아놓고, 그리고 이 문법 몰랐던 부분들, 얘네가 하나가 합쳐져서 동사구나, 얘가 동사가 또 나오는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사역동사구나, 상업동사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아가면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앞으로 좀 도움을 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여과 없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영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도록 할 테니까 아무튼 많이 질문해 주시고 같이 수업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이제 좀 간단하게 일과 좀 정리를 좀 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 문법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그때 한번 확인도 하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어제가 아니죠? 이 전 시간에 배웠던 거랑 오늘 배웠던 거 잘 한번 보시고, 이러한 점이 조금 어려웠다, 이런 거 질문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옆에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